지진 피해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정작 정부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정쟁 속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시가지의 덕곡천이 서울 청계천처럼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12일 오류와 관성 등 5개 해수욕장을 개장해 8월 18일까지 운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 7개월, 국책 사업이 촉발한 인재로 밝혀진 지도 석 달이 넘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정부는 무관심하고 정치권은 극한 정쟁을 일삼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화가 난 포항 시민 15,000명은 소송으로 권리 주장에 나섰습니다. 오늘 포항 법원에서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정부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달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범대본은 피해 시민 15,000명으로 공동소송단을 꾸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첫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피고는 정부와 포스코, 넥스지오 등 6곳. 지열발전소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고요. 발전소 터빈 등을 제공을 한 게 있어서 방조 책임으로 보고 저희들 포스코를 지진 사건의 피고로 했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피해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습니다. 집 팔고 오려고 내보면 진짜 거의 반토막 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들 재산이 그냥 평생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정부에서는 뭐 책임지겠다는 것보다는 아예 모른 척하고 여야 할 것 없이 본인들 내년 선거에 그냥 이용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그냥 강원도도 똑같고 포항도 똑같아요. 정부는 추경의 포항 지진 예산으로 1,131억 원을 편성했지만 정작 피해 시민에 대한 직접 보상은 없습니다. 청와대는 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에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는 정쟁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여야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제1순위로 포항지진 특별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당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자화자찬과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외위원장은 공허한 주장을 하고 있고 정의당은 여야를 싸잡아 비판합니다.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정치권, 총선의 시간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이제는 포항 시민이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별법만 제정되면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은 깨졌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 차선책으로 밀어놨던 소송이 대안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침체에 놓여있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경주시는 산업경제개발연구원과 계약을 하고 보문지구와 불국지구 그리고 시내지구 등 3개 지구 32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용역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관광 편의시설 개선과 관광 코스 개발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개발 계획 등을 과업 지시서에 담아 관광특구 평가 자료와 활성화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덕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덕곡천이 서울 청계천처럼 사계절 물이 흐르는 생태 휴식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정부의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동해안 녹색길 조성 사업 덕분인데 50천에도 생태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영덕군 영덕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덕곡천에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말끔하게 단장된 하천을 따라 산책을 하고 선생님의 손을 잡고 돌다리도 건넙니다. 수중 분수에서는 시원스러운 물줄기가 더위를 식혀줍니다. 영덕군이 2년여간 국비 등 8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생태문화 하천입니다. 쓰레기와 잡초가 우거졌던 하천 둔치를 정비한 뒤 꽃단지와 산책로, 작은 공연장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모기와 뱀들이 있어 사람들이 참 밤에 댕기가 참 불편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청계천 같이 강을 잘 복원해서 항상 깨끗한 물이 흐르고 주민가 그저 항상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강으로 되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50천 변에도 7km에 이르는 생태문화 탐방로가 조성됐습니다. 배롱나무와 해바라기, 코스모스 길을 걸으며 강의 정취를 느끼고
쉼터에서는 강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생태문화 사업은 정부의 3대 문화권 사업의 하나인 동해안 연안 녹색길 조성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덕곡천에는 양수시설도 설치돼 물이 마르는 시기에는 하류에 있는 50천의 물을 끌어와 하천 유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층에서 덕곡천으로 물을 끌려 올려서 주민 생활 속에서 친수공원을 마련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친교를 통해서 영덕군은 생태문화하천 조성 사업을 영덕읍 시가지 구간에 이어 덕곡천과 50천이 만나는 구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는 다음 달 12일 오류와 관성 등 5개 해수욕장을 개장해 8월 18일까지 38일 동안 운영합니다. 개장 기간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경주시는 경찰과 소방서, 해경, 번영회 등과 협의회를 열고 안전요원 배치와 합동구조 훈련 등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주 지역 5개 해수욕장에는 29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오늘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보름간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진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018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낭비성, 선심성 예산 지출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무자격 운전과 지침 위반 등에서 비롯된 종합한 인재였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재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 후 시험 가동 중 열출력이 급증해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1호기. 사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조사 결과 한빛원전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자격 없는 정비직원이 감독자 지시도 없이 핵심 시설인 원자로의 열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을 조작했습니다. 또 열출력이 5%를 넘으면 즉시 가동 중지하도록 돼 있는 운영기술 지침도 이행하지 않아 사건 10시간 만에야 원자로를 정지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하면서 기본 기록지를 다 살펴보니까 열출력이 18% 이상 올라간 계측 기록이 있었던 것을 캔스가 확인을 했습니다. 원안법뿐만 아니라 자체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어봉 조작 등 원자력 발전과 밀접한 중요 시험 이전에는 교대 근무자에게 위험 요소를 인지시키는 회의를 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제어봉 조작에 따른 열출력 변화를 예측하는 민감도 조사를 원자로를 처음 기동시키는 직원이 맡았지만 사전에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조사 결과 발표 현장을 찾아 수차례 문제가 발생한 한빛원전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원안위를 비판하고 이른바 셀프 조사를 멈추라고 항의했습니다. 원안위의 직무유기, 은폐, 각종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자기 식구를 감싸기 아니냐. 이 셀프 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에 원안위는 지금부터라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안전문화와 제어봉 설비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종합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해병대 1사단은 25일과 26일 이틀간 포항 신항과 동해면, 호미곶면 일원에서 적침투 대응 훈련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1사단을 포함한 포항 특정 경비지역 사령부 소속 부대와 해경, 육경 등이 합동으로 통합 방위작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군부대는 훈련 기간 공포탄과 조명탄을 사용하고 군경 합동 검문소를 운영하는 만큼 소음과 교통체증 등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전통시장의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고 주차타워를 조성합니다. 경주시 성건동 중앙시장의 경우 주차장 인근에 2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64면 규모의 신규 주차장을 오는 9월 추석 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또 중심 상가에는 기존 주차장 부재 국비 30억 원을 투자해 200여 대의 차량을 댈 수 있는 2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시를 관람하다 보면 작가의 작업실이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핀과 점토, 솜과 알루미늄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예진영 작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 소식과 함께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수만 개의 핀으로 그린 한 폭의 그림.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다른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한국화를 전공한 작가는 붓 대신 점 같은 핀을 꽂아 20개 농담과 여백의 미를 표현합니다. 점은 저입니다. 저이고 캠퍼스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모습들을 제가 이 화면에 담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진영 작가가 만드는 그림에 몰두한 지 10년. 처음에는 철사를 얇게 펴서 사용했지만 점토와 솜, 핀으로 확장됐고 빽빽하던 그림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백이라는 어떤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서 아예 공간을 조금 만들고 그 속에서 생각의 어떤 여유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뉴욕의 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고 미국에서 전시를 열었던 작가의 최근작은 포항 우수작가 초대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공연과 전시 소식입니다. 경주 시립극단의 정기 공연 1915 경주 세금마차 사건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며 포항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인 포항 두 번째 시리즈가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세종 목간 챔버 앙상블의 공연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뮤지컬 화랑의 혼 대왕문무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오는 2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자카르타 공동사무소를 개소합니다. 자카르타 공동사무소에는 경북도청 공무원을 파견해 수출 판로 개척과 투자 및 관광객 유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경북도는 지역 기업들이 참가하는 현지 수출 상담회를 마련하고 신남방 시장 진출 전략 포럼도 개최합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증가 및 경북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경북 도정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8월 20일까지 경북도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됩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창의성과 능률성, 경제성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채택된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최고 8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한낮에는 볕이 강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월요일 저녁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가운데 일사가 그대로 내리쬐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25도에서 30도로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낮 기온은 25도 아래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이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내일도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볕이 강해지는 한낮에는 오존과 자외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7도, 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동해 남부해상으로는 모레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해 오면서 수요일 오후에는 첫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